네, 제가 입사 면접 때 누구를 존경하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거든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살이셨어요. 북한에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11명입니다. 뭐 축구팀 만들어도 될 정도죠. 그런데 이제 할머님께서 할아버지는 땅을 지킨다고 북한에 남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죠. 등에다가 이제 아버지를 업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을 저희 큰아버지들 그리고 고모들 이렇게 손을 잡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정말 그 풀을 끓여다가 죽을 써서 먹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군 부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부대찌개 이런 게 다 미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미군들 사이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잡심부름꾼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점에 뭐 초콜릿도 나르고 신문도 이렇게 나르는 그런 잡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께서 결국 영어를 마스터하셔서 나중에는 무역회사 부사장까지 지내셨습니다. 물론 규모는 되게 작은 소규모 업체였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의 자주성가를 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도전해서 성취하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런 점이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면접관 분들도 굉장히 호기심 있게 지켜보셨고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얘기해도 되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님이 너무나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듣는 사람이 감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식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로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언급하는 인물 중에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유재석 씨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카메라가 꺼졌을 때 뭔가 이제 신인 배우나 개그맨들을 챙기는 그 모습, 그래서 약간 좀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다, 존경스럽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유재석의 그 타고난 입담과 재치, 그런 부분이 닮고 싶다, 그래서 항상 조직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을 두고도 각자 존경하는 포인트, 닮고 싶은 포인트가 다르다면 충분히 얘기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베스트 답변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면서 배철수 씨를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내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봤습니다. 방송인 배철수 씨를 존경합니다. 한 분야에서 보여준 장인 정신 때문입니다.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얼마 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정도 연륜이라면 쓰여진 각본대로 적당히 진행할 법도 한데, 아직도 매일 프로그램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청취자에게 소개할 음악들을 모두 들어보고 멘트를 직접 수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음악을 청취자에게 들어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저는 이것이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온 정성을 쏟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모두의 존경을 받는 것, 제가 직업인으로서 모방하고 싶은 자세입니다. 아마 이 답변에서 느껴지셨겠지만,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어떤 방향이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을 투영해서 여러분이 결국 달성하고 싶은 삶의 목표 혹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에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존경하느냐는 사실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존경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뭐 연예인, 그리고 역사 속 인물, 이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명 연예인이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양하라 라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뻔해서 탈락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 없을 거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누구를 존경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을 닮고 싶은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죠. 첫째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인물은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 대통령처럼 아직까지 이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 색깔이 너무나 뚜렷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인물도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가 맞아요. 그렇지만 면접까지 가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런 색깔을 드러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사실관계가 모호한 설명, 이런 것들은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일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는 이 박혁거세가 존경스럽다, 알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다음 생에는 알에서 태어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공감도 안 되고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자, 끝으로 제가 이제 만약 존경하는 인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예상 꼬리 질문을 생각해 보신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다른 사람이 본인을 존경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본인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존경하는 인물을 생각하실 때 이 예상 꼬리 질문까지 함께 답변을 좀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만의 태도와 직업 가치관을 확실히 유지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면접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